사실 어려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라도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고요. 사실 이게 지금 경남, 여기 저희 사무실이 있는 경기, 이렇게 세 지역에서 하고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좀 다른 것보다도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어떤 공간을 같이 만드는 설계, 이런 도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 트레이커, 영국 회복적 정의 전문가 같이 또 초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회복적 도시냐? 그러면 이제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기초해가지고 가정, 학교, 사법, 이런 지역 사회가 모두 다 회복적 관점에서 이웃 간의 분쟁 다루고, 그다음에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모두 회복될 수 있는 갈등 전환 및 예방이 시도되는 문화와 시스템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도시가 아무래도 회복적 도시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이게 응보적 정의를 상징하는 이제 여신인데, 잘잘못을 따져서 그거에 해당하는 엄벌을 준다 하는 게 이제 저희들 방식이었다고 보면, 그래서 이제 정의 여신 하면 이렇게 저울과 칼로 상징되는 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잘못이 발생하면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서 고통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과 사회 질서를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든지 보면 그 잘못에 해당하는 만큼의 고통의 부과라고 하는 게 늘 따라가게 됩니다. 만큼의 고통을 준다, 이게 이제 균형인데요. 사실 이런 일들이 그 균형 잡기 쉽지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조두순 문제도 제가 봐도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피해 회복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지는 않았고 주어진 벌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생긴 문제가 고통만큼에 대한 고통의 부과라는 것까지는 같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피해자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 보복 비슷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자기는 벌을 받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불만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결과적으로 자기 안에 이제 피해자화를 시킬 확률이 아주 높죠.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피해자의 고통을 자동으로 없애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한계가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응부적 정의의 원리가 맞기는 한데,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가해자에게 주는 고통이 모든 해결이 될 수는 없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피해자를 소외시키는 현상들, 사실 지금 저희들 조두순만큼 우리가 피해자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모르겠어요.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안 썼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집중이 더 훨씬 많아진 형태,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당사자들의 필요가 외면된 상태가 되니까 법은 적용이 됐는데 채우지 못하는 일들이 많더라. 그리고 결국은 그 비용은 어디로 가냐면 사법 전문가들 이런 쪽으로 다 갈 확률이 많고요. 이번에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교정이 안 된 상태로 나온다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있죠. 공동체 파괴 현상도 그렇고, 아무튼 많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는 잘못이 발생했을 때 누구가 책임을 질 것이냐, 또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로 점프하기 전에 그 잘못이 일으킨 피해와 영향이 누구한테 갔고, 그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도록 하는 당사자의 자발적 책임이 중요하다. 그리고 피해자와 공동체 역할이 과연 그 과정 속에 있었느냐.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우리 사회 많은 현상도 가만히 보면 자발적 책임도 빠져있고, 피해와 공동체 역할은 사실은 그게 존재하지 않더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는 좀 다른 그 정의 여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에서 눈 가리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던 여신의 모습에서 이제는 조금 다른 형태의 여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눈을 떠야죠. 눈을 뜨고 양측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대화에 참여하는, 진행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응보적 정의는 잘못 사용하는 처벌을 통해서 가해자를 바로잡는 것이라면, 회복적 정의는 자발적 책임을 통해서 잘못이 일으킨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것이 훨씬 큰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다 그래도 이 회복적 정의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요거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못은 벌을 낳는다고 하는 게 우리가 배웠던 상식인데, 잘못은 벌을 낳기 전에 피해를 낳는 것이고,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정의로운 해결이다 하는 요 관점을 사실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이제 저희가
교사분들이라면 또 그 부모라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벌 받는데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누군가 힘들겠죠. 누군가가 어려워지겠죠. 하는 말이 사실 먼저 나오고 그러면 그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정의로운 해결이다 하는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때 회복적이란 말에는 피해와 관계와 책임의 회복이란 말이 뒤에 붙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활이란 말에는 공동체적 생활의 필요성을 이제 나타내죠.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이 공동체를 경험하는 곳이고 교육이란 말은 전체적으로 배움의 과정을 이룬다.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말을 많이 회자하고 계신데 이제 그 뒤에 깔리는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회복적 정의가 실천되는 분야는 이렇게 학교나 생활교육 영역에 있는 건 아니고요. 사법, 또 가정, 뭐 조직, 심지어 이제 공동체. 근데 이게 저 크게 말하면 도시까지 포함이 되겠죠. 요즘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 이제 회복적 학교, 예, 계속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경남에 예, 도교육청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회복적 학교 만들기를 진행을 했고요. 학생들도 그것 때문에 또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김해 한 초등학교 모습인데, 그 다음에 학부모 대상도 되게 중요한 이제 한 부분인데, 치유하는 부모들, 그러니까 더 싸우는 부모가 아니라 치유하는 부모 역할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회복적 가정에서 회복적 학교, 그리고 회복적 도시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법 영역에서도 지금 회복적 경찰 활동이라 그래가지고 경찰들과 함께 전국에 한 140여 개 경찰과 함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이나 또 교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남양주에 회복적 아파트라고 해서 이 아파트 공동체인데,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아파트 공동체가 서로 그 갈등의 문제를 잘 풀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노력해 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같은 조직, 직장에서도 회복적 정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려고 하는 또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이 지금 어찌 보면 개별적으로 막 벌어져 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지는 하나의 형태가 이제 회복적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따가 말씀해 주실 크리스, 이분이 여기 이제 과정을 같이 했던 분인데, 이 시작은 2004년에 한 초등학교에서 이 회복적 생활 교육을 접목을 하면서 생활지도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외부적 평가에서도 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하이스쿨, 우리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하이스쿨에 갔을 때 그 초등학교 콜링우드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본 오늘 얘기하실 크리스토퍼 교장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게 뭔가 아이들이 좀 다르구나 느끼고, 이거를 주변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콜링우드 같이 생활도를 바꿔보자라고 해서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같은 지역, 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동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적 정의 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버사이트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에 2008년에 경찰도 회복적 정의 워크숍을 이제 실행하게 됐고요. 그 중에 특히 65명의 경찰은 전문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 어떤 소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대화를 이끄는 역할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이 경찰과 교육청 그리고 시가 같이 연합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헐 같은 경우 가만히 보면 이 시 예산이 절약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뭐 청소년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하던 그런 비용들이 줄었고, 그래서 사실은 예산상으로도 절약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 학교 문제에 대한 감소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조정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웃들의 분쟁이나 뭐 범죄 문제에도 많은 시도가 초기부터 시작될 수가 있었죠. 저는 헐시티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배움이라고 봤냐면, 아주 작은 성공의 중요성을 사실은 크게 가져갔다. 그러니까 처음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갔고, 다시 그게 한 구로 갔고, 다시 전체 도시로 가는 과정이 한 7년간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초기 교육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다는 거. 예, 그게 제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성공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역에 이제 자생적 민간 기관들이 설립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연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도표화, 도식화해서 보면요. 시는 지원 역할이 크고, 사법기관하고 교육지원청은 어떤 사건을 의뢰하거나 문제를 같이 푸는 과정으로 지역센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생겨나죠. 그래서 회복적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 과정 단체들이 확대되어 왔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회복적 도시를 어떻게 한번 할 수 있을까 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다 여기 쭉 보시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냥 한 번 정도의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게 느껴졌고요. 이게 좀 진정성 갖고 아주 첫 단계부터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미나 하거나 선포식 하는 그런 이벤트 방식으로 많이 진행됐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그래도 좀 발전적 모습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남양주시가 상당히 큰 계획을 세웠었어요, 올해. 그래서 그 회복적 도시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해보려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었었어요. 협의회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마을, 학교, 사법 이 세 영역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걸 했었는데 예산까지 다 확보를 했다가 코로나로 올해 실행을 못한 상태로 무한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서 하더라도 저는 이 마을과 학교와 사법 이 세 영역이 같이 그 협의회를 만들고 그 협의회를 통해서 도시라고 하는 회복적 도시라고 하는 그 방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회복적 도시 프로젝트를 제가 좀 세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마을에서는 주민 강연회 같은 게 사실 꼭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하는 주민들이 늘어나야 되고요. 그 강연회 이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주 기본적 워크숍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또 계속 훈련을 받는 소수의 분들이 전문 인력으로 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그 회복적 생활교육이라 해서 관심 있는 학교들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교원들 중에서 이 회복적 생활교육에 좀 더 전문적 그 인력을 양성해가는 거,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회복적 생활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학부모 강연회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몇 학교는 중점적으로 실천하는 학교로 지정이 돼서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법에서는 지금 제가 경찰들하고 하고 있는 회복적 경찰활동 경우 지속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회복적 경찰활동을 지원하려면 지역사회에서 조정위원으로서 훈련받는 분들이 계속 양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도 지금 경찰이 직접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회복적 접근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회복적 도시 네트워크에 여러 그 지역에 있는 그 단체들을 같이 또 기관들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돼야 되고 해외에 회복적 도시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과 교류를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 이런 것들이 협의회 역할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꿈 같은 얘기예요. 무슨 도시가 회복적 정의에 기초해서 움직일 수 있다. 꿈 같은 얘기인데 오늘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남의 이야기를 쭉 들을 텐데요. 저는 이 남양주는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못했는데 경남은 몇 년째 아주 독특하게 선생님들, 교사들 중심을 찾겠던 일이 이제는 마을의 주민들 이렇게 또 확대가 됐고요. 이제는 그 관공서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귀한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국의 사례도 좀 들어보시지만 이제 경남의 사례를 같이 들으시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좀 새로운 희망을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